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전 7시 25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장이 안 열리죠. 예, 폐장일이고, 아마 증권사를 통해서 어떤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자, 일단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예,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모펀드, 여러분들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겠지만, 사모펀드의 물량은 일단 소화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46만 주를 받아갔던 사모펀드. 자, 6천 원의 공모가 상단에서 받아갔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14만 6천 주의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됐죠. 사실 이 4만 4천 원과 3만 6천 원이라는 대부분, 이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과 저의 소통입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이슈가 좀 발생됐죠.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요 부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LS 이링크라고 하는 거. 예. 이게 바로 이제 내년에 좀 상장에 초점을 잡고 있죠. 자, 어떤 기업인지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자, LS 머티리얼즈는요. 기본적으로 울트라 패커스티를 다루죠. 예. 침체된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방전을 배만병하더라도 어떻게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죠. 자, 이 뜻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더라도 얼마죠? 1,500만 원 정도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들더라. 한 10년 타지 않습니까? 그쵸? 9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더 낫더라. 왜? 비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자,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게 전기차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울트라 패커티는 해결한다. 자, 그러면 폐배터리를 부정한다는 뜻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LS 이링크라고 하는 기업을 내년에 이제 IPO에 다시 상장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쟁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600대 1이다 한번 겪어봤잖아요. 요 부분을 기관들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즉 청약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한 주 받을 거를 세 주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요 방법까지 다 일러드릴 거니까요. 아직도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어요? 아,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제 그 표현을 좀 해드리면 제가 20년 동안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자, 1,000억으로 운용했고 IPO 시장에서는 10조 원까지의 프로그램 룰에 대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설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프로그램의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자 이겁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요. 여러분도 오늘 LS 이링크는 미리 말씀드리면 충전 쪽입니다. 2차 전지 충전소 사업을 하는데 요 부분에 이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원. 이 가스 충전소와 60억 정도의 자본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LS 이링크는요. 이 만든 지는 얼마 안 돼요. 만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구자열 회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성장은 2차 전지 쪽으로 거의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걸 보게 되면 전선 회사에서 지금 2차 전지 회사로 변모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새벽 아침 좀 일찍은 아니지만 7시라서 좀 매끄럽지 않죠.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오늘 최종 전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 경고 종목이라는 이런 부분 있죠. 자, 이게 1월 6일 날 해제됩니다. 그 요건에 대한 부분도 살짝 짚고 넘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 한번 볼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과 그리고 요 부분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급락했던 시장이 이때죠. 날짜가 보게 되면 37,450원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자, 이때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부분은요. 어차피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자, 이때는 매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47,400원에 급락 나온 날이죠. 이거래일 전입니다. 자, 이때 뭐라고 합니까? 긴급 촬영. 오전 10시 긴급 촬영입니다. CFD 반대매 실행 중인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CFD라는 게 공매도예요. 예. 지금 공매도 금지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공매도는 장중에 들어서 장중에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CFT는 8배 레버리지를 동반하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배의 레버리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CFD의 하락을 이용해서 분명히 공매도는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또 찍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발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적극 매수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날에 대한 가격에 대한 회수는 분명히 의도적이다라고 했죠. 자, 이날 보십시오. 12월 27일 얼마에 끝납니까? 36,700원이 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37,400원에 영상을 찍어드리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룰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00원.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6,000원이 공모가 상단이었죠.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이 있죠. 항상 원칙을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때로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주식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부근이란 게 있다. 왜? 주가가 뭐 상한가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방법은 또 하나 더 있죠. 왜 귀요미라는 표현을 했다? 시장은 항상 지수, 코스닥 지수, 거래소 지수, 요 지수에 베팅한 애들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즉 주식을 보유한 자도 수익이지만 시장에 베팅한 자도 수익이 날 수 있어서 귀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소리 하세요? LS 머티는 코스닥 150의 선정 기준을 충분히 갖췄죠. 자, 3조 원 이내의 종목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1조 원 정도 되더라도 코스닥 150이 충족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어요? 얘도 편입하세요. 빠지게 하고 싶어요? 얘도 편입하세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코스닥 150은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뜻은 뭐다?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36,000원대에서는 적극 매수해라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는 6배에 대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1만 원 이하의 공모주 상단에서 시작한 종목은 결국은 3거래일 이내에는 6배 법칙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였고요. 자, 이때 37,450원까지 갔다 이 패시브 자금으로 이렇게 차익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맞아요. 36,000원에 대한 라운드 피겨. 여기서 3거래일 때문에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보낸 거죠.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이렇게 된 거죠. 룰입니다. 자,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드려볼까요? 최근에 상장돼 있는 10만 원의 법칙을 적용한 게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도. 공모가 상단 10만 원이었습니다. 3거래일 이전에 5배의 법칙이죠.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일러드렸고 영상 상장되기 전부터 계속 찍어왔죠. 자,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오버행 이슈가 한 번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오버행 이슈가 1월 20일인가요? 12일입니다. 좀 착각을 했네요. 자, 투자 경고는 1월 6일 날 해제가 될 것이고 1월 12일 날 100만 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CFD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장중에 들어왔다가 장중에 나가는 불법 공매도 이 둘이 지금 주가의 훼손을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앞뒤 없지만 어떤 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앞뒤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다 이해되시죠? 다만 필드에서 있었던 이런 어떤 스타일대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적으로 1 더하기는 2고요. 자, 요렇습니다. 투자 경고는 어떻고요? 이겁니다. 사실 이런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따분해 하셨고 실제로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런 하락을 보였을까요? 이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8개의 구간대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건데 8개의 구간대를 쪼개서
0.1%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강한 기계 힘으로 들어올린다. 근데 더 갈 것 같다 했을 땐 차익이 나오고 반등을 주겠는데 급락을 추가적으로 더한다. 이런 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에요. 패시브 자금. 시장 추종 자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하락의 46만 주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예. 오버행이라고 하죠. 오버행은 별거 아니에요. 보호예수돼 있거나 팔아야 될 물량들이 등장을 하는 걸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CB 들어보시죠. 커버터블 본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사채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요 날짜에 전환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면 빠지겠네. 오버행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때 등장을 시킬까요? 이날이죠. 26일은 어떤 날이죠? 배당 확정일입니다. 기정일. 자, 이 뜻은 뭡니까? 기산일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뭐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이 하루만 들고 있더라도 고배당주들은 내년에 배당을 주죠. 그렇죠? 뭐 미리 공시하는 기업도 있지만 아닌 기업도 있고요. 이 논리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이 날은 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26일이죠. 주식을 공매도 쳤던 애들이 있으면 갚아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규정이에요. 이날 기사를 띄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46만 주의 수급이 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통주식수의 1%도 채 되지 않은 수량입니다. 어차피 6천 원에 받아간 거 15일 동안 보호해서 할게요. 기관 파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의무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끄집어내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 라운드 피겨 이때까지는 분명히 조정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한가를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모티를 맨날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동소이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죠. 자, 어떻습니까? 3거래일에 훼손을 주죠. 패시브 자금의 형태를 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 그러나 LS모티는 어때요? 하루짜리를 주죠. 따상상이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34%의 조정. 에코프로모티 34%의 조정. 다만 얘는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했던 기관들의 청약률 낮추기 작전 때문에 이랬다. 왜? 얘가 따상상이 시작했으면 이차한지 모든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다? 예.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도를 비싸게 갚아야 되죠. 머리를 쓴 거죠. 자, 한 번 더 봅시다. 얘는요. 이날 공시를 냅니다. 2,600원짜리의 주식 매수 선택과 스탁 옵션입니다. 직원들 너네한테 고생했으니까 나눠줄게. 2,600원에 사갈래? 누구나 사가죠. 퇴사하려면 팔 수 있는 걸 왜 이때 낼까요? 이날 급락을 시키고 꼬리를 달고 급등시키고 논리가 뭡니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공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죠?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징역으로 5년을 물리곤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틈을 타서? 조정 기간을 타서. 이때 공매도는 칠 수 없습니다. 공매도는요 위로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힘을 부여해서 끌어올리는 거를 방지하죠. 못 가게 하죠. 그러다 하락 구간 때는 어때요? 예, 추가적인 낙폭을 이끌죠. 그게 바로 패시브 자금의 흐름. 그때 위에서 차익이 나오는 구간 때 정확히 얘네들은 알 수 없지만 요 빠지는 구간 때 친다고요. 반등을 못 주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예. 공매도 금지시켜야 되죠. 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목을 공매도 금지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소에 대한 부분에 이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청원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바로 맞아요. 주주다움이죠. 큰 폭의 어떠한 변동성은 피해가고요. 자, 이런 거 갑자기 저희 에코프로 머티로 갔다 와서 이 사람 무슨 말 하나라고 하지만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차트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흐름입니다. 그리고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울트라 카파시티. 자, 카파시터라고 하죠.
쉽게 우리는 용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용량. 예, 자, 울트라 슈퍼급으로 용량을 늘렸다. 고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자, 어려운 말 하지 맙시다. 뭡니까?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자,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죠.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휴대폰 한번 쓰죠. 휴대폰 딱 이제 처음에 샀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어때요? 음. 전화 한 30번 정도 하게 되면 또는 인터넷 좀 하게 되면 한 30분 지난 상태에서 배터리가 70%로 감소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뭘까요? 충전과 방전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예, 배터리 어떤 효율이 떨어지더라. 요건 필요 없다. 100만 번을 쓰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새것 같은 배터리. 이게 바로 울트라 카파시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 1위 기업은 있습니다. 다만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다만 대형과 중형이 있습니다. 자, 대형 울트라 캐파시티는 전 세계 1위입니다. 팩트. 그렇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머티와 LS머티의 오버행 이슈, 즉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고 공매도에 대한 수급, 그리고 법칙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부분까지 흡사하게 닮아 있죠. 요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죠? 예, 대동소이하죠. 다만 산업도 대동소이하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는 어떤 기업이죠?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자, 전구체는 양극재 핵심 소재죠. 양극재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으로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결국은 리튬과 전구체인데 리튬은 괜찮아요. 왜? 지금은 과잉 공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많이 생산이 돼요. 근데 이 전구체는 어때요?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을 냅니다. 뭐라고? 야, 너네들 중국에 있는 90%, 전 세계 90%를 생산하는 제롬메이라고 했다. 얘네들 거 써봐라. 쓰는 순간부터 보조금 혜택 안 줄게. 그럼 전기차가 어떻게 된다? 예,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1억으로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안 타려고 하는 전기차 수요가 더 급감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당연히 못 쓰죠. 국내의 80%를 생산하는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울트라 캐플스 똑같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2차 전지 업종,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워터기어 배터리. 자, 제외합시다. 폐배터리를 부정한다고 했죠. 양극재 오케이, 전구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충전을 안 해도 되는 건 양극재의 비중, 예, 중요성. 그쵸? 그리고 뭐죠? 폐배터리.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분도 중요하다. 울트라 카파시터. 자, 뭡니까? 배터리 업종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투자할 때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매수 36,000원에 대한 라운드 피기에서 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요. 이때는 라운드 피겨 5만 원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당분간 했던 이유는 자, 물론 종가 기준상으로는 48,000원이라는 주가를 넘게 되면 1월 6일 날 경고 종목이 해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넘지 말라는 종가는 있지만 경고 딱지를 달고도 갈로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공매도는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도를 누군가가 악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절대 48,000원이라는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위에서 어떻게 된다? 넘게 되면 투자 경고가 해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부여한다는 그런 영상 보지 마세요. 시장에서 어디 답지를 주고 행동합니까? 자, 주의, 경고, 위험, 거래 정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똑같아요. 경고 종목에 날개 달고 위험 종목에 날개 달고 갈로면 갑니다. 이게 뭐 이상한 거죠? 오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 요번에 나왔죠. 알스코, LS 알스코와 오스트레일리아 합작법인 하이엔 K. 자, 글로벌 둘이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죠. 결국은 뭐예요? 얘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LS 알스코를 꺼내고 하이엔 K를 꺼내죠. 어떤 뜻이에요? 예. 자, 2차 전지 껍데기를 감싸는 금속을 알루미늄으로 바꾸게 되면 무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자, 차에 4명 타는 거랑 8명 타는 거랑 어디가 주행거리가 늘어날까?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
사채의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거.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 오르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빠지는 종목이 위험한 거죠. 주의, 경고, 위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영상에서 찍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뭘까요? 주의, 경고. 나중에는 상장 폐지될까봐 급락하는 사유가 대주주의 매도를 동반하든가 회계부정이라지 판단해 보세요. 경고 사인을 미리 날려주는 겁니다. 왜 위로 오르는 종목이 근거가 없이 오릅니까? 아니면 산업이 움직입니까? 산업이 움직이죠. 어떤 산업? 2차 산업? No. 전기차 산업? No. 뭐죠? 배터리 산업. 침체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이해되셨습니까? 급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이제 올해 54죠.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뚜렷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죠. 그렇죠? 자, 보게 되면 근거를 가지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뚜렷하시고. 왜 그러냐면 MZ 세대나 이런 애들은 제 영상을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내려 뭐야? 도박하듯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연륜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든 삶의 과정에는 근거 있는 투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합니까? 비중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죠. 부동산 강남 불패라고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느 시점에 사느냐라는 문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강남 집값이 오를 때 사는 게 맞습니까? 강남에 있는 집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금리에 따라서 연구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죠. 왜 그럴까요? 금리가 다운되게 되면 돈을 빌려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큰 주변을 보고 투자를 하자. 그게 바로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을 끌고 올 수 있었던 이때 공모가에 6천원을 받았는데 무조건 나는 시초가에 매도합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규칙이랍니다. No. 그리고 고점 매수의 손절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다? 논리가 부족하다. 즉 종목의 연구는 비상장일 때부터 해라. 제가 1600대 1에 대한 경쟁률을 뚫고도 3주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주 받을 거 3주로 3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과 저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어떤 방식의 룰에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 벌써 한 4만 명 정도의 문자가 와 있죠. 12월 10일 첫날 상장됐을 때 제가 영상을 이거를 상장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빠지면 지난 영상을 보고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세요. 일이 돼버리고 있는데 다음부터 싱글 상장 주저 안 찍을랍니다, 여러분들. 자, 화요일 첫날 상장이죠. LS 머티 시초가 매수.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가능성 8시 50분 오전에 보내드립니다. 14일이죠. 6배에 대한 법칙 36,000원.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상단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인 자금이 이탈된다. 자, 매수와 매도에 대한 큰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뭐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죠. 요번에 봤더니 후배 분이 주식 주린입니다라고 해서 문자 오신 것도 봤는데 자, 저는 뭐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반말을 안 합니다. 그죠? 주식타짜 안 교수는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요. 여러분들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일단 이 부분은 공매도 전달할 거고요. 이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렵게 준비했어요.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룰이라고 했죠. 8구간을 나눴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패시브 자금은 액티브 자금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증권사,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주식을 주문 넣는 거. 패시브는요. 기계가 설정된 프로그램과 룰 그리고 퍼센트지 거래량 룰에 따라서 진입과 이탈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요. 야만 가능하고 사전 패시브 작업은 가능합니다. 편입되기 이전에. 자, 요 부분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내년에 이제 IPO 시장 아까 말씀드렸죠? LS의 자회사는 다시 상장의 랠리 이어갈 거고 알짜 회사들이 좀 증장될 겁니다. 아시죠? 자,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뭐 증권사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발품 팔고 가족 계좌 이용하면서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요 부분 올려드렸으니까 어때요? 맞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해도 되겠다라는 감정을 들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요.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4822-8706입니다. L 그리고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아까 공매도를 좀 다뤘는데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예. 불법 공매도 종목 레포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LS 머티 외에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개의 종목이 아직 불법적인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사실 이 부분은요. 따로따로 종목마다 거래소에 청원을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불법적인 공매도는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가는 행태를 보여요. CFD. 그렇죠? 8배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들락날락할 때 얘네들 편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CFD에 대한 레버리지 거래.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격에 대한 법칙은 존재한다. 하단에 대한 법칙도 존재한다.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도 존재한다. 울트라 카파시터, 그다음 뭐죠? 전구체.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얘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한다면 최근 상장주 중에서 얘입니다. DS 단석. 폐배터리 산업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따상상을 가긴 했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5배의 법칙을 넘지 못한 건 3거래였는데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폐배터리죠.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얘는요. 맞아요. DS 단석은 얘를 부정할 겁니다. 울트라 카파시터 말이 돼? 현실화돼? 얼마나? 나중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위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서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이 흐름은 달리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향후의 시장에서 어떤 트리거, 폐배터리에 대한 600조 시장을 공략하겠다 등등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단순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1억 10억을 가지면 뭐합니까? 10개 종목 20개 종목 열으면 관리도 안 되고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괜찮아. 뭐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은 3종목을 넘어지 말아라. 1000억으로 운영할 때도 5개 종목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1000억, 100억 운영하시는 분 없죠? 자, 저는 항상 코드를 후반부로 두죠. 왜 진심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LS 머티 실시간 대응 전략방.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자, 저보다 인생의 한 20살 선배님이시죠? 그래도 인터넷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여기 링크 주던 보내드릴 텐데 이때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문자 드린 대로 털리지 마라. 18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운영을 했고요. 자, 프로그램 유입 중이니까 LS 머티 36,000원인데 뭐라고 하죠? 36,500원인데 계속 유지하자. 이날 상한가를 갔죠. 왜? 36,000원이라는 6배에 대한 법칙은 3거래일만 통할 뿐이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었죠. 지타장 교수 당기 정보 LS 머티 3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합시다. 사전 프로그램 패시브 작업 유입 중입니다. 오전 8시 50분에 보내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날 훼손을 하긴 했지만 3거래일 이후부터 이 36,000원이라는 저항선은 의미가 없다. 한번 뚫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올 뿐이지 의미 없다는 거예요. 8시 50분에 보내드린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뭐 장중에 고가에 추가 매수합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 있죠?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의 배터리판. 어느 업종. 그렇죠? 자, 가보십시다.
이분이죠. 예, 비중 투자를 가장 잘합니다. 몰빵 투자가 아닙니다. 산업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과거부터 제가 연구소 있었을 때부터 예, 꽤나 봤었고 과거에 제가 석 달 동안에 경제 유튜브를 할 때부터 알았던 분이죠.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일부분은 취미 활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사연을 듣다 보면 뭔가 도와드릴 게 없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예. 지금도 연구소 나와서 이제 분석 자료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금융기관 대상으로의 세미나입니다. LS 머티리얼즈 1억 4천 이렇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HLB가 이제 추가 매수가 됐는데 아까 3S 500만 원 손절을 하면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산업을 이해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 HLB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인 건 아시죠? 자,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얘가 오를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를 수 있는 전제 조건. 자, 바이오 종목의 최근에 급등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뭐 그냥 뭐 시장 좋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식은 게임의 룰에서 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모든 바이오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얘는 이전 상장한다고요. 거래소 이전 상장.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닌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고 사전적으로 투표가 끝났다는데 이때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 올랐을까요? 이유. 자, 그게 바로 중요한 건데.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 8706으로 L 그리고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링크 그리고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을 IPO 주소, IPO 주소가 아니죠. IPO 청약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죠. 매일 증권사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예. 코드를 보내드릴 텐데 4인 이상이 증권사 방문하시면 될 겁니다. 한 주 받을 거, 세 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환경이란 부분을 계속 말씀인데 이 직각으로 여기서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금리 동결을 했어요. 바이오 기업은 금리 취약합니다. 부채가 높고요.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부채 허덕입니다. 금리 동결하면 어떤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오케이. 이겁니다. 오를 때 오르고 안 오를 때 안 오르는 게 바로 바이오다. 근데 바이오뿐만인가요? 다 그렇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항상 정해놓은 룰보다는 시장에 대한 필드에 대한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15년 동안 어떻게 스탑 펀드매니저 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시장 산업 업종을 봤다. 탑다운이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를 본다. 시장은요.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동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롬 파월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닌 자, 경제 지표 중에 고용 지표죠. 실업자 증가됐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못 합니다. 침체가 올까 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죠. 산업은요.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자, 아까 바이오 산업의 분위기가 형성됐을 땐 금리에 대한 부분을 따른다고 했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의 여건과 산업의 여건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바이오가 성장하기 위한 부분에 금리라는 부분, 금리 상승이 저지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머크,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주가는 안 좋았죠. 임상의 실패가 이어졌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신기하게도 감춰졌던 이슈들 중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죠. 그 동결이라는 사실에 힘을 얻어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는 이슈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건 국내에 대한 환경, HLB도 똑같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LS 머티는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전 세계의 반응이라는 거죠. 산업입니다. 중국에 있는 울트라 카파시티에 대한 1위 기업도 즉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이면적과 표면적인 이슈를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라도 일러드리기 위해서 비중 투자입니다. 10종목을 사봐야 의미 없습니다. 팩트. 배터리 산업을 이해하고 어떤 업종을 이해하고 있으면 과감이라는 표현보다는 합리적인 비중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몰빵 투자란 말은 근거 없는 투자할 때 가는 겁니다. 설리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 이때는 제가 21일 이전에 날짜 보이시죠? 자, 봅시다. 이때입니다. 그죠?
단기 악재입니다라고 하죠.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라고 해서 이유는 뭡니까? 단기 악재입니다. 시초가에 한번 팔자. 왜?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퍼센트지를 이용한다고 했죠. 자 봅시다. 정보 전기차 사용은 배터리. 뭐 보죠? 폐배터리죠. 폐배터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단기적인 이런 하락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쭉쭉 이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건 다른 내용 안 하고요. 요 부분만 강조합니다. 어차피 LS 머티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주계성을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거 환경부 산업부 힘겨루기 600조 폐배터리 이게 바로 LS의 약점입니다. 기타 등등 8시 50분 정도에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 정해진 룰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자고요. 결론은 우리는 승자의 게임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판을 이해하고 패시브 자금을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악재에 대한 기사의 내용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비중에 대한 조절. 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여러분들도 1월 6일을 타겟으로 하고 12일을 타겟으로 하고 100만 주의 수급이 흘러나온다. 준비를 합시다. 다만 항상 규칙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시장이 아니다. 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사전적으로 움직이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으로 해소시켜 버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의도는 좀 이게 너무 분명해서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자, 이 부분은 공매도 금지해야 됩니다. 아시죠? 불법적인 공매도. 그렇죠? 금지되었지만 장중에 들어오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공매도는 누가 합니까? CFD는 반드시 이걸 이용한다. 아시죠? 공매도꾼들이 CFD를 이용해요. 8배 레버지로 깐 상태에서 이건 공매도가 아니거든. 상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매도도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건 이제 43,000명 정도가 지금 청원이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우리는 거래소는 오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돌아가고요. 뭐 업무 처리할 거 있으시면 방문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불법적인 공매도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여러분 보유한 종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연휴 때 지금 오늘 뭐 출근하셔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반드시 보십시오. LS 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룰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고요. 1600대리들 3000대리는 상관없습니다. 기관만큼 3배 정도 더 받아갈 수 있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슈타짱 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